김종철의 비언프 시작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언제쯤 우리는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볼 날이 올까? 말 좀 해주세요. 아, 저 이제 얘기 안 할래요. 얘기 안 할래요? 지겨워요? 알았어요. 이제 바꿀까? 문패를? 어차피 우리는 안프렌들리다. 안프렌들리다. 재밌다 그거. 안프렌들리. 재밌네. 어때요? 프렌드. 오늘 제가 재밌었어요. 서번트. 아,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예, 화제가 된 주인공 있잖아요. 이정현 의원님이 영어도 네. 호남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유. 굉장히 재밌는 화제를 몰고 오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재밌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PPL 좀 알아서 해주세요. PPL이요? 네, 자리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바뀌었네. 맨날 똑같은 하면 지루해 하실까봐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튜디오가 대회의실이잖아요. 네. 오마이뉴스. 그래서 네. 좀 지루해가지고 조금씩 바꿔보는데 특별히 바꿀 게 없어서 이번에는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바꿨어. 한계가 있네. 이 세 자리를 예, 맡아. 세 자리를 맡아서 사실 풍무양꼬치 사장님 들어오셔야 되는데 네. 어디 양갈비를 어디 깔 데 없을까? 그리고 또 저희가 네. 여러분들 네. 민주 사장님들의 성원에 힘입어가지고 네. 마마스팜 또 광고 들어왔어요. 마마스팜이 뭐죠? 제가 잘 몰라서. 마마스팜 여러 가지 이제 곧 올 거예요. PPL 상품들이 식초도 잡숴야 되고 여러 가지 먹을 게 많아요. 우리 그냥 먹방 하죠, 먹방. 먹방 할까요? 먹방이 대세잖아. 네. 종편들이 저기 아끼려고 전부 먹방하는데 오마이도 한번 동참을 할까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꽃주문닷컴, 영한네이처 그리고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사 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마스팜, 풍무양꼬치 거기 우리 한번 회식하러 마마스팜, 한번 가야 돼요. 풍무양꼬치. 풍무양꼬치. 5개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어이, 하나 더 많네요. 있어요. 곧 여기 매트리스가 나올 거예요. 누워서 방송해야 된다. 한번 누워서 본격 누워서 하는 방송 저희가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재밌겠네요. 재밌게 다양하게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 사장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무엇이든 어디든 어디든.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현장으로 막 달려가는 방송인 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민주 사장님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간다. 동서 방송으로 바꿀까? 자,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요새 서별관 회의가 뜬다면서요? 네, 네. 우리도 서별관에 가서 회의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동별관은 없나? 있을 동서인데? 거예요. 동서. 지금 홍익표 의원이 네네. 큰 단독 하나 하셨어요. 봤더니 저희가 애시당초 작정하고 한겨레 주셨더만요. 제가 싹 다 취재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내일 오신다면서요? 네? 내일? 네, 한겨레하고 한겨레 기자들이 팀을 짜가지고 홍익표 의원실하고 같이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센 단독 하셨는데 네. 내일 오실 거거든요. 왜 한겨레만 줬는지 묻겠습니다. 오마이도 줘라. 그러니까. 예. 아니 지면은 한겨레 주시고 온라인은 저희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방송은 또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한겨레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팟짱 가서 얘기할게요. 좀 이렇게 이원화 전략을 쓰시는 건 아닌지. 네, 좋습니다. 뭐 네, 하여튼.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다 다뤄야죠. 그럼요. 세게 이런 심각한 그렇죠. 현안에 대해서는 다 같이 써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22일 그렇죠. 인가요? 지금, 문건상에는 10월 22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부실 덩어리라는 건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그럼요. 건데 네. 이 사람들만 몰랐나 싶었는데 알고 있었더구만요. 그렇죠. 저희가 문건을 좀 띄워놓고 보면서 네, 네.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 문건을 네. 서별관 회의 문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저희가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저희가- 서별관 회의 문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문건 어디서 온 거예요? 홍 의원실은 홍 의원실에서 받으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게 저렇게 보시면- 생겼군요. 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그렇죠. 저기 되게 많은 부처가 들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 제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니까, 기후위원회, 금감원, 네네. 산은 6개 기관이죠. 그리고 저 문건의 저 위에 보시면 네. 저 맨 위에 보시면 돼 있잖아요. 이게 뭐 스스로도 나와 있지만 네. 경제 현안 회의하고 그 밑에 박스로 회의 종료 후
회수 예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제 잘 안 보여요. 아, 멀어가지고. 보이죠? 약간 저기 좀 확대를 해주시면 좀 더 그 앞부분 그 부분 있죠? 네네네. 네네네. 그 부분이죠. 음. 거기 동 자료는 회의 네. 종료 후 회수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비밀 있어요. 문건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 그리고 제가 보면 이게 걷어가는구나. 이게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네. 저희들도 이제 받았지만 네. 이게 총 한 25페이지짜리예요. 근데 이제 앞에 그 지금 그 표지 그다음에 네네. 목차 빼고는 한 23페이지 본문 내용은 23페이지인데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아마 이 문건이 뭐 파일로 넘어온 건 같지 않고 이게 보면 그냥 팩스로 받은 것 같아요. 이분도 네네. 그 자료가 보니까 그래서 파일을 받으면 되게 내용이 깨끗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이 아마 참석자나 그 관계자가 이 문건을 가져 나와서 이거 이제 파일로는 줄 수는 없고 아마 이제 팩스로 의원실로 이제 아마 그 제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이걸 갖다 이제 PDF로 이제 의원실에서 받아가지고 네. PDF로 만들어서 이제 이번 그 대정부질문 때 이제 공개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 문건 전체 6장 5개 부속 문서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총 내용이 보면 그 아까 그 표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장을 보면 이제 내용이 목차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총 6개 장이 있고 그다음 5개 부속 문서 해서 전체적으로 25페이지의 어떤 분량학적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우조선 그 이렇게 보면 저희가 좀 볼까요? 그 대우 일본 현황 그다음에 뭐 나오고 대응 방안별 검토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제 전형적인 정보 문건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전형적인 정보 문건이고요. 이제 이 문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앞에는 이제 대우조선 현황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핵심은 이제 세 번째의 정상화 지원 방안 이쪽 9페이지부터 네. 이어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실 책임 규명 제재 방안 그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이번 문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참고 자료는 이제 관련된 참고 자료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 3장, 4장, 5장, 6장 이 정도가 이번 문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네. 그 3장의 정상화 지원 방안이 나와요. 3장에 보면 정상화 지원 방안 나오죠. 저기가 지금 약간 저희 그 내용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3장의 정상화 지원 방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금 지원 규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은행이 총 자금 지원 규모 저희 이미 많이 나왔지만 4조 네. 2천억을 이제 대우조선에 이제 지원을 하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2조 6천억을 산업은행이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1조 6천억 이 문건이 다 나와 있고 거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저 중간쯤에 딱 나와 있죠. 4.2조 원이네. 그 말이 결국은 4조 2천억이죠. 네. 총 부족 자금 4조 2천억 중에 1조 원은 산업은행이 자본 확충을 통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3조 2천억 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뭐 균등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저 밑에 나와 있죠. 네. 글씨가 뭉개져가지고 화면에선 정확하게 좀 당겨졌네요. 네, 당겨졌군요. 예,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아마 그 뭐 한겨레도 뭐 간단하게 뭐 지면상으로만 이렇게 일부 부분만 나왔지만 이게 지금 25페이지를 통째로 좀 공개하는 거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세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는 그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리 3%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담보 제공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선박 그 금융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기 먼저 옥포 산업은행은 옥포 조선소 담보 여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능 토지의 건물 이런 담보 설정 부분들도 다 검토를 해보라는 거고요. 꼼꼼하게 굉장히 다. 자세하게 나온 거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자본 확충 방안 나오고 있죠. 필요성, 시기와 방식, 그다음에 산업은행 책임하에 2조 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산업은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조 원의 자본 확충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내리면 산업은행은 16년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또 네. 추가 1조 원 출자 전환 포함해 가지고 대우조선 부채비를 500% 이하로 달성한다. 그 밑에 신규 RG 발음이 네. 발급이 RG가 있습니다. 뭐예요? RG가.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금융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선수금, 그러니까
그 대우조선의 그 배를 건조할 때 있잖아요. 네네네. 선수금을 이렇게 받잖아요. 근데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박 금융의 일종인데 네. 저게 이제 그쪽에 쓰는 그 용어예요. 네. 그래서 그 선박 금융의 일종이 이 선수금 환급 보증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50억 달러 분당 50억 달러 기준으로 지원 규모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 그 신규 수주 RG 그러니까 선수금 환급 보증 90%를 삼천은행과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무보가 뭐예요? 무보가 이제 무역보험공사죠. 저렇게 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저걸 이제 저렇게 문구를 만든 거죠. 무역보험공사. 그래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3분의 1씩 부담을 아니 해가지고. 근데 산은하고 수는 어쨌든 국책은행이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는 채권단일 수 있는데 무보? 무역보험공사. 아 무역보험공사도 거기도 공기관이니까요. 채권? 네, 아, 거기서 이제 공기관은 다 땡기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업과 공기업견을 다 땡기는 거죠.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겨라. 그러니까, 네. 땡길리우스야? 참. 그래서 네. 네, 3분의 그렇게 1씩 지원하는 다 거고. 네, 해가지고 네, 각각 내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근데 여기 뭐 재밌네요. 자녀 15억 불씩 내고 그다음에 자녀 10%는 여타 은행이 또 내야 되는 저것도 거예요. 이제 문제죠. 여타은행이 분담하는 것도 저기 써 있잖아요. 농협은행, 야, KB 하나, KB 신한, 우리 우리. 저것도 순서도 순으로, 정해줬어요, 네, 순서로. 순서도.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인 관치금융의 한 행태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빌관 회의라는 1번 데 농협, 2번 KB 그렇죠. 하나, 3번 KB 4번 신한, 우리은행 5번. 저렇게 순서대로 지금 분담을 하고 예. 또 금액 및 착수상 선택별 배분이 쉽지 않을 경우 그렇게 아닐 경우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한 신규 RJ 그다음에 어떻게 됐죠? 복보증, 네. 복보증, 복보증. 보증을 다시 서로 예, 서로 또 써. 또 해서 형태 참여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저렇게 이름표를 딱딱 걸어주는구만요. 그렇죠. 정부가 어디서 예.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그럼요. 그렇게 저기 다 꼼꼼하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게 뭐 농협 은행장 있습니까? 신한은행장 있습니까? 우리은행장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저걸 들고 그냥 금감원이나 금융감독단계 보여주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해서 분담해.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네. 서별관 회의가 갖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책임이나 어떤 뭐 그런 부분 없이 그 청와대 수석 그다음에 뭐 기재부 장관 그다음에 뭐 산업은행장 포함해가지고 일부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일부 그런 경제 관료 중심으로 모여서 그런 어떤 한 국가 내지는 어떤 큰 어떤 규모의 어떤 경제 현안과 내용들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결국은 이제 그걸 받는 기관들은 사실상 뭐 그걸 그냥 받아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저거는 관치금융의 어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 볼수 문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서도 쭉 정리를 해놓은 네, 문건이 거기 그 있다면서요. 아까 저희가 다시 본-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자료 좀. 두 번째 장입니다. 대응 네. 방식 좀 위로 올려 보시면 네.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장이면 예. 거기 2장? 이제- 예, 2장이죠. 예, 대응 2장으로 방식 가면은- 좀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 더 쭉쭉 올려주세요. 네네네. 지원방을 위에 네. 좀 더 올려주세요. 예, 예, 네네네. 그렇죠. 과감하게 올리세요. 네, 김윤성 팀장님. 대안 1이 나오고 예, 있죠. 예, 예. 대안이 대안 대안 2, 그리고 대안 1이 2고요. 있나 보죠. 일. 대안 1은 좀 더 위에 올리시면 예, 예. 그러니까 여기 그쵸, 있습니다. 여기네요. 대안 예. 대응 방안별 검토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번에 이제 이 대우조선 이 분식 대우조선 해양 이걸 정상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가 법정 관리 대안 1이 나오고 있죠. 네. 두 번째가 자율 협약. 자율협약. 채권단 공동 관리 내리시면 자율 협약 나오고 있죠. 대안이 그다음에 네. 대안 3이 또 나옵니다. 그거는 국책금융기관 중심으로 내려보시면 나오죠. 국책금융기관 주도 및 채권은행 협조한 정상.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에요. 대안 3이. 대안 3이 이제 세 가지 법정 관리, 자율 협약, 국책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이 세 가지 방식을 놓고 이제 검토를 한 거예요. 이 대응 방식 안에서. 그래서 이 중에 마지막 방식인 국책금융기관 주도, 그러니까 산업은행 주도죠. 예. 산업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을 결국 결정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네. 주요 내용 보면 장점 이제 나오잖아요. 장점 잠깐 올리시면 네네. 네. 장점 국가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정상화를 통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유지 가능. 그리고 밑에 국책금융기관 주도 그러니까 산업은행 주도 지원 방안을 네. 정상화 가능성을 신속히 시장에 알리고 그다음에 법정 관리 워크아웃 이런 것들은
그런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을 하락을 방지한다. 이게 장점이 나오고 네. 그걸 약간 내리시면 이제 단점이 나옵니다. 네. 이제 자신들이 이 방식을 추진하면서도 단점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 산업이 전망이 불투명하면서 추가 자금 지원도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 결국은 밑빠진 독에 불붙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저게 단점이 그대로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강조를 했어. 지금 보면은 쌍따옴표 딱 붙여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붓기. 저기 볼드 처리돼 있어요. 이야. 근데 볼드 이제 처리까지 딱 해가지고. 저게 네. 이제 10월 22일 날 이제 서비혈관 회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이제 네. 일주일 후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아.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그렇군요. 그 첫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그때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그때 그 기자들이 이제 질의응답할 거 아니에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네. 어떤 기자가 아니 지금 조선산업이 별로 이렇게 전망이나 이런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또 4조 2천억 지원하면 결국은 또 표현도 똑같아요. 밑빠진 독이 불붙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발표했던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제 표현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만약에 이제 채권단 지원으로 유동성 문제가 해소되면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내부 구조 추진할 유인 약화했고 위에 장점이 나와요. 장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그 박스 있고 잠깐만요. 조금만 내리시 보세요. 단점 밑에 그냥 국가 경제 및 금융시장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업 경쟁력 유지, 뭐 이런 대외 신인도 유지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대우조선 정상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를 그대로 그 당시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합니다. 그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이.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그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회사를 네. 이런 어떤 현 시점에서 회사를 정상화시키지 않을 경우에 국가 신인도나 국가 경제에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산업은행 당시 구조조정본부장이 얘기했는데요. 네네. 하여튼 정부가 이런 어떤 그 대우조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을 네, 해가지고 네, 네. 갖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국제금융기관 산업은행을 통한 어떤 지원 방안을 확정했을 때도 네. 그 결과 내용은 이미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우려, 시장의 우려 그런 어떤 그 나쁘게 됐을 경우에 네. 그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1년이 채 한 6개월 넘어서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해주신 저 문건 네. 25페이지짜리 저 문건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관계기관의 그렇죠. 명칭, 뭐 산업은행 뭐 이렇게 쭉쭉 네. 이름, 기획재정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당일 회의에 참석자들도 확인이 좀 됐죠. 네, 이번에 이제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때도 뭐 홍익표 의원이 질문을 했고 또 네. 금융위원장도 대답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여기 지금 관계기관 6개의 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분들하고 네. 이제 추가로 이제 청와대 서별관 회의다 보니까 청와대 그 당시에 이제 안종범 경제수석이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죠. 네. 그 내용 그분들이 이제 뭐 일정 부분 이게 이제 뭐 비공식 그리고 어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제 현안에 대해서 관계 당국이 모여서 이제 하는 거였고 그 뭐 홍기택 또 이제 그 당시 산업은행장 네, 네, 네. 홍기택 산업은행이 그 저번에 저희들도 이 뭐 잘린 것 같던데 이제 중국에서 그렇죠. 딴 사람 채용한다고. 그렇죠. 아마 뭐가 있은 우리 것 정부랑 같아요. 이번에 그 네. 폭로 이후로 네. 폭로 이후로 아마 홍기택 그 당시 이제 AIDB죠. 예. 아마 거기서 아마 좀 물러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것 중국이 같고요. 좀 요구했고 중국이 또 뭔가 외국교적으로 뭔가가 있겠죠. 맞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네. 짐작할 수 있는 또 의혹.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렇겠죠. 국회 차원에서 뭐 국정조사가 됐든 예, 청문회가 됐든 예, 하면 예. 홍기택 산업은행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거와 저는 이분 증인으로 나와야 돼요. 예, 맞습니다.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예, 증인이죠.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이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리고 나와야 그 되죠. 당사자가 자기가 직접 그 회의에서 있었고 또 그때 그 경향신문 인터뷰 때도 말을 했지만 네. 뭐 이미 뭐 저기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갖다가 서별관 회의에서 딱 정해진 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산업은행 거의 들러리 수준이었다고 예, 얘기를 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실제로 이 다 내용들이 정해졌는데 뭐 여기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정은 이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됐고 현실화됐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기자회견 10월 22일, 10월 29일 정상화 방안 발표 때 그대로 나온 거죠. 네. 그렇군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통해서도 쭉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대우조선 해양의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밑빠지족의 물 붓기식으로 그렇죠. 퍼부어 음. 4조 2천억 원을. 그렇죠. 이 돈은 다 국민 세금입니다. 밑빠지족의 물 붓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알고도 문제점을 알고도 국민 세금을 더 때려 넣어가지고 그렇죠. 그 기업을 유지시키라라고 그렇죠. 한 굉장히 정부가 형사상 배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당시 말씀하셨던 대로 안종범 수석, 최경환 부총리, 임종용 위원장, 홍기택 산업은행장 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분들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핵심이 이번에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부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이미 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 15페이지인가요? 예. 15페이지 보십시오. 좀 내려보시면 15페이지 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분식 왜냐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분식 문제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나옵니다만 회계 분식 의혹 두 번째 나오죠. 네네. 전현직 경영진의 책 말고 회계 분식 의혹 거기 보시면 대우조선에 이미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되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 네. 그러니까 이 그날 회의 문건 안에 내용 이미 안에 분식회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분식 회계 내용이 나와 있고 네. 금감원이 자발적으로 소명계를 부여했지만 네. 회사는 소명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다. 결국은 저건 뭐냐면 설명해줘.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대우조선이 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이미 내용들이 있고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감원 위에 있네. 그러니까 그러면 금감원이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는데도 자료를 그렇죠. 제출하지 안 하고 버틴다. 그러면 이미 금감원보다 센 사람이 지금 대우조선 해양에 있는 거야. 그럴 그렇지 수도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그렇죠. 일이겠어요? 이미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 낙하산으로 다 내려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결국은 정부는 비록 회계 분식의 의혹이라는 어떤 저렇게 내용을 써긴 했지만 네.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5조 원 넘는 어떤 그런 부실 규모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미 그렇죠. 그 회의 참석자들은 공유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에 대한 어떤 금감원의 특별 감리 이렇게 뭐 분식이나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금감원이 자료 제출까지 요구했는데 소극적이고 그러면은 곧바로 금감원이 어떤 특별 감리 이런 부분들이 했어야 되죠. 근데 참 이 재밌다. 이 문건이 대우조선의 5조 원 이상의 이상. 부실이 네. 볼드 처리야. 문제 제기 볼드 처리. 금감원은 가만히 있고 자발적 소명기의 볼드 처리. 소명 자료 제출의 소극적 볼드 처리.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도 이게 좀 답답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 감사원 밑에 감사원에서도 이런 산업은행의 그 분식 회계 예, 혐의에 예.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감사원도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내용의 이런 그 대우조선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수조 원의 이 분식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날 결정은 4조 2천억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그 다른 어떤 정부나 이쪽에서 보면 네. 결국은 우리는 뭐 그 내용도 잘 몰랐다. 그리고 대우조선 애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게 시장 정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 전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그 책임과 그런 부실했던 그 부분들을 네. 알리는 게 맞는데 그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직무유기를 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군요. 네. 4조 2천억? 네. 5조? 우리 구경도 못 해본 돈인데 이게 전부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 가장 노동 시간이 긴 나라에서 살면서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낸 세금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을 이른바 서별관 회의에서 고위 당국자들이 이렇게 뚝딱 부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퍼붓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네, 그 네. 책임자들이 전부 또 국회의원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도려낼 수 있을지 특히 이제 최경환 의원의 경우에는 이 네.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분의 태도를 저희가 주목해서 볼 텐데 이 문제도 좀 지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4조 2천억 네. 들어갔잖아요. 네. 올해도 또 위기야. 3조 5천억 예, 추가 자금 그리고 나왔죠. 3조 5천억. 네. 그러면은 7조 7천억. 그렇죠. 네. 네.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10조 원 네?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10조 원. 그러니까 이제 10조 원의 그 저희가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자본 확충 펀드 10조 예, 원, 예, 그 예.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예. 10조 원을 갖다가 예. 지금 한국판 만드는- 양적 완화. 그렇죠. 예. 거기에 이게 여기 산업은행에 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우조선 퍼부으려고 자본확충 펀드인지 뭔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산업은행을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지원하면서 산업은행 자체가 굉장히 부실화되잖아요. 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 이 산업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중에서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드는데 네. 우리가 저희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것들이 엄밀히 말하면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정부 재정을 통해서 하려면 네. 국회 동의나 이런 절차가 네. 필요하고 여소야대 과정에서는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그게 부담스러우니 네. 한국은행을 비틀어 가지고 네. 돈을 팔목을 찍어라. 비틀어가지고 돈을 찍어라. 네, 처음에는 한국은행도 좀 버티다가 네. 이제 내놓은 것이 네. 자본확충 펀드라는 간접적인 아주 어떤 간접적인, 예. 그걸 만들어서 이제 10조 원을 거기다 찍어가지고 넣잖아요. 그리고 또 그 10조 원 플러스 알파로 2조 원을 갖다가 이제 공공기관과 기업은행이 들어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꼼수다. 예. 중소기업을 갖다가 키워야 될 은행들이 예. 중소기업이 결국 산업은행에는 큰 은행을 더 오히려 그러니까. 도와주는 꼴이 예. 되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기형적이에요. 모양새도 그냥, 우습고 예, 굉장히 어떤 상식적이지 정부의 않아요. 어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걸 이제 비판을 드렸는데 이 10조 원의 그 자본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네. 여기서 이런 부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그 꼭 여쭙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보면 앞서 이제 국회 동의를 받으려면 막 복잡하고 그렇죠. 뭐 야당이 반대할 네, 거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돈을 찍어. 그래서 찍은 돈을 가지고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어 조성해. 그런 다음에 중소기업은행 뭐 신용보증기금 네. 싹 다 들어와 해가지고 니네 이거 막아. 그래서 그 돈이 10조야. 앞서 네, 말씀해주신 네, 대로 7조 7천억 이거 막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을 해줘. 네. 이러면 되는데 느닷없이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에 네네. 추경한다 그랬잖아요. 추경도 그것도 그런데 이제, 추경을 하는데 이 추경 예산이 어디다 쓰나 봤더니 브렉시트 이후에 불안정한 금융 쪽에 쓰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실업 대책, 네네. 민생 안정. 그렇죠. 네? 그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아직 안 않고. 나왔죠. 그리고 네. 이쪽에서 야당이 뭐 기왕에 그 추경할 거면 누리과정 예산도 넣자 하는데 그건 또 절대 안 된다는 된다고 거예요. 그러고. 네. 그러면 이 20조는 어디다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10조는 아까 산업은행과 그 수출입은행 등 네. 기본으로 이렇게 부실의 그 정부의 잘못된 어떤 그 결정에 의한 어떤 부실 네. 이거 전적인 정부 책임이죠. 정부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 돈 외에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면 네. 조선이나 해운은 그러면은 그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실업 대책이 나올 수 있는 한 6만 5천 명 이상의 실업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상이겠죠. 6만 5천 명이 지금만 사실상 그 배우 가족들 그다음에 시장까지 다 합하면 수십만 명의 그런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텐데 네. 당장 그걸 지자체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 정부가 이제 재정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그 구조조정 관련된 추경인데요. 문제는 그것도 저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철 부장님 말씀이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구조조정이 제대로 그 돈이 네. 집행될지도 여부도 좀 불투명하고 예. 그리고 그 방식도 되게 저번에 우리가 하반기 경제 운영 방향 발표 말씀드릴 때처럼 되게 이제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10조는 정말로 실업 대책과 정말로 어떤 그게 쓰일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아마 꼼꼼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군요.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예. 그래서 굉장히 국가 경제 위기에 굉장히 큰 어떤 예. 타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 동의 차원에서 이제 하겠지만 이번에 이런 10조 플러스 알파 20조 가까운 그런 추경이 정말로 구조조정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세거나 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 진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그렇죠. 낸 세금. 그렇죠. 그 올해는 작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세금이 더 네. 거치는데 이거를 돈을 어디다 쓰느냐고 봤더니 부실한 회사에 또 퍼붓는데 그렇죠. 돈을 쓰고 맞습니다. 일단 10조를 그렇죠. 그리고 20조를 더 땡겨가지고 이거는 정작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죠. 또 이제 국민들한테 다 떠넘기게 하는 이런 상황인 맞습니다. 건데 네. 요거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냥은 못 넘어가죠. 네? 네, 그냥 그렇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맞습니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채권단 면책까지도 싹 다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문건에 그 따르면? 문건도 나와 있죠. 지금 문건 한번 잠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볼까요? 거기 예. 11페이지인가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 좀 펴주세요. 11페이지 보면 김 부장님하고 우리가 문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네, 정부가 내놓은 문건 25페이지짜리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못 보셨을 텐데 한번 네. 보시면 예. 1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상화 방안 업무 처리 관련해서 그 밑에 그 밑에 있습니다. 여기 좀만 내리시면요. 네. 기타 사항 그거 있죠? 기타 네. 사항이 있습니다. 5번 기타 사항. 항상 뭐든지 문건에 기타 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디테일 악마 그 뭐죠? 디테일 악마 뭐죠?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뭐 예, 그런 악마는 표현이잖아요. 디테일에 예,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큰 틀에서는 뭐 좋은 말 써있지만 항상 그 뭐 시행령, 그다음에 기타 사항 이런데 그렇죠. 자신들이 좀 구린 걸 다 넣어요. 그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잖아요. 시행령 영치국가. 저 기타 사항에 보시면 네. 본건 정상화 방안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그래서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 관련 기관 임직원에 대해 면책 처리. 자신들이 사법기관이에요. 야 원님 재판이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건 쓰고 자기가 다 면책 처리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말은 있죠. 뭐 옛날에 그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공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예. 아니 무슨 뭐 일을 제대로 하려면 네. 뭔가 좀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지 우리가 책임감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뭐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그런 책임감 갖고 이전에 네. 이미 다 면책 다 해줘놓고 하면.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뭐 못하겠습니까? 근데 면책과 물론 저게 뭐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네. 저것도 누가 판단합니까? 아니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데. 누가 고의로 저렇게 다 네? 뭐 잘못하려고 하겠어요? 네. 다 말은 저 고의 아니었어요. 저 예, 열심히 하려고 예, 했어요. 예. 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 다 면책 처리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진짜 너무 심하네요. 저런 정도로 뻔뻔하군요. 그러니까 서별관회의에서 다 하는 거죠. 돈 북치고 장구치고. 돈도 규모도 만들고 네. 그걸 돈을 누가 책임질지 뭐 은행 시중은행 순서도 네, 정해주고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희들 이거 할 때 혹시 뭐 힘들지 모르니까 면책해줄게 열심히 다 무조건 빨리 해 뭐 그런 거죠. 사고 발생해도 니네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딱 도장을 찍어서 깔끔하게 그러니까. 꼼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센스 있는 거예요? 참나 기가 막힌데 하나하나 더 들여다보죠. 문제는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정부 사이드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출처가 불분명하대. 음. 출처가 불분명하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게 외국하고의 통상 마찰 생길지 모르니까 여러 언론사에 얘기합니다. 네. 그 제가 이정현 버전으로 해야 돼. 한 번만 봐줘. 국장님 이번만 한 번만 도와줘. 그러니까요. 응? 부장님 한 번만 도와줘. 이거 아니야 지금. 네네네. 예? 응? 저희들 한 번만 도와줘.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금융위. 금융위에서 김 부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예, 저희 출입기자 통해 아, 진짜? 예, 출입기자 예. 통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거기도 출입처에서 잔대요? 요즘 아마 제일 바쁠 거예요. 예, 금융위 홍보실 예, 그 대변인실이.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문건 솔직히 지금 방송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25페이지를 거의 공개를 하고 있지만 네. 기사에서도 약간 쓴 적이 있어요. 의원실 통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근데 금융위원회 대변인실에서 그 사진이나 내용을 좀 내려달라. 네.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향후의 어떤 뭐 외국과의 통상 마찰이 어떤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내려달라고 해서 국익 차원에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익? 네, 국익 차원에서 보다는데 거기서 국익은 국민 이익입니까? 국가 이익입니까? 근데 약간 국가 이익일 텐데 그렇죠. 거기에서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 겁니까? 예? 그 대변실의 얘기 요청 요구를 이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이제 전적으로 언론사의 몫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말의 어폐가 있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용 위원장도 이제 국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그 문건을 그때 홍익표 의원이 막 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아냐 모르냐. 그러니까 네. 이제 임 위원장이 그거 나 모른다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 회의 자체가 비공개 네.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이에요. 안건을 가지고 뭐 하고 외부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료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그런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해서 말은 한 적은 있지만 네. 그 문건 자체 지금 저희들이 보여드린 그게 과연 정부에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 출처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금융위원회도 계속 어제도 네. 공식적으로는 그 문건에 정부가 만들었다고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걸 확인해 주는 순간 자신들이 이제 어떤 다 책임져야 되죠.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판단했겠지만 그래놓고 또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그 국익 차원에서 그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정부에서 도와줘. 국장님 한 번만 도와줘. 정부 스스로 자신들도 그걸 확인해주지 않고 네.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자료를 그런 건 뒤쪽에서는 그게 국익 차원에서 그게 공개되면 안 되니까 내려달라. 정부 자료 아니라며 왜 또 그러니까요. 국익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리라는 서로 거 뭐야 이율배반이잖아요. 서로 그렇죠.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일을 하고 좀 있는 거죠. 네. 떳떳하지 못한 거죠.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슨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낸 자료 정부 자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뒤로는 국장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내려줘. 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게 통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국제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익을 좀 생각해 주라. 이런 네네. 언론사에 이런 당부를 하는 건데 그렇죠. 아마 김종철 부장님이 진짜 금융위원회에서 전화 오고 이렇게 기사 빼달라고 요청한다는 거를 아마 용감하게 처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오마이뉴스에만 전화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잘했겠죠. 김시곤 KBS 국장에게만 전화했겠어요. 예, 지금 뭐 다 전화가 갔을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용감하게 우리 김종철 부장님 공개해 주시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이런 기자 없습니다. 예, 용감하게 얘기하는 아니고요. 기자들에 네. 대해서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저희가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과연 어떤 부분에서 통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WTO라는 세계 무역 기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FTA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각국 네, 내지는 네. 각 어떤 그 대륙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맺어왔어요. 네.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라고 뭐 그동안 이제 FTA나 통상의 그 전문 변호사이시고 민변에 소속되시고 저희들도 한번 물어봤죠. 정부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통상 이번에 이런 문건이나 내용들이 또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정부의 이런 방안 내용들이 국제 통상 규범에 어긋나느냐라고 네. 여쭤봤어요. 그때 송기호 변호사도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어디에 이게 위배가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네. 지난 5월달에 OECD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있잖아요. 네네. OECD 그 조선 작업반이라는 회의가 있었대요. 거기에서 이제 정부가 한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이런 그 조선업 있잖아요. 거기에 네. 이제 세계 조선업 1, 2, 3을 다 갖고 있으니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대요. 네.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리고 또 지난달에 이제 일본도 조선업 그쪽이 좀 강국이고 하니까 일본 네. 조선업에 있는 이제 그 회장이 이제 아니 한국이 대우조선해양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국제 어떤 자유무역 협정에 맞는 그런 네. 공정한 경쟁을 확실히 이렇게 좀 저해하고 정부가 들어가서 맞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게 자칫 정부 차원의 이런 지원 방식이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한 어떤 민간 대우조선해양은 어차피 공기업 사실상이니까요. 그런 어떤 거대 그 조선 회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 같은 경쟁에 있는 다른 나라의 조선 회사들한테 네. 경쟁에도 위배될 수 있는 소지, 네. 정부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소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살짝 입장인데 그 과연 어떤 규범에 어디에 문제가 되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아직 정부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나 일본이나 뭐 유럽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상대로 WTO 아직 제소한 그런 움직임도 아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송기호 변호사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WTO 규범에 위배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가 먼저 그런 내용들을 숨기고 그리고 위배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감추고 떳떳하지 못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면 명확하게 WTO 규범에 내지는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그게 다 가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규범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지 국민들한테 알리고 네. 소상하게 알리고 이걸 어떤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게 좋지 무조건 숨기는 게 맞냐. 그리고 만약에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오히려 더 떳떳하게 해당 국가나 해당 그 사람들한테 정부가 떳떳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이 돼요.
2008년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특히 미국에 있잖아요. 네. 미국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잖아요. 특히 미국 제너럴 모터스 그 GM 파산했죠. AIG도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 들어갔죠. 그때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 미국의 그 니네 그 제조업 그 살릴 때 미국에서 그 달러 쪄가지고 엄청나게 그 회사를 갖다가 돈에 맞아요.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GM을 다시 회사를 다시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다른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 포함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이 간접적으로 아 저거 사실상 그 WTO 위배 아니냐, 저거 제속감이다, 막 그런 얘기도 돌았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어떤 그런 거대,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WTO나 이런 제소했을 때 그 분쟁이나 이런 당사자가 거의 사실상 미국 중심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가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막 그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애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자기네들 국가, 자기네들 기업들, 뭐 노동자들의 어떤 그런 실업 대책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회사를 살리는데 그리고 그게 WTO 위배될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아무 말 못하다가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그러니까. 이루는 거에 대해서 되려 그런 다른 나라의 그런 것들 눈치를 봐가면서 숨기고 뭐 제가 쉬쉬 보기에는 국내용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압력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끼리는 막 시끄럽게 어쩌고저쩌고 해도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주 전통적으로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지? 사대주의 습성이 남아 있나요? 그런 기분도 있고요. 그 이를테면은 이게 식민지 습성일까? 너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리고 네. 그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WTO 제소되면 어떻게? 통상 압력 들어오면 맞아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조용히 넘어갑시다. 네? 봐줘. 이런 거죠. 네, 근데 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하냔 말이죠. 언제까지. 맞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등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전부 세금 냈더니 그거 엉뚱한 기업에다 다 갖다 쏟아붓고 그렇죠. 책임도 아무도 안 지고 네, 계속 끊임없이 넣어야 되고 이게 네. 뭐 끝이 보입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곤란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반드시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일 홍익표 의원 출연하셔서 어떤 입장 말씀해 주실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진행 중일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요, 그 사실 초등학생들이 학급 회의할 때도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기록을 남기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애들이 기록을 남겨요. 서별관 회의는 없죠. 아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면책 얘기까지 다. 자기들이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면책 얘기를 하고 사법당국도 아니면서도 이미 그러니까요. 다 죄가 없으니까 네? 뭐 없을 뭐 거니까.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그냥 어머 그렇구나 그렇게 하세요라고 넘겨도 될 문제인지 이걸 꼭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국회에서 아마 또 분명히 짚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하튼 그 이런 중대한 어떤 결정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다 이렇게 조용하게 내지는 네. 막 좀 밀실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막 집행이 되고 근데 아무도 그걸 확인해 주지 않고 국민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세금들이 그냥 어떻게 쓰여서 어떻게 나가는지도 잘 모르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부 그 경제 관료의 어떤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다는 것이 되게 좀 황당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에 남기는 것도 지금 뭐 논란 소지도 있지만 그 현행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시행령에 이미 예. 차관회 이상은 예. 무조건 기록을 남기도록 돼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회의록을. 근데 이건 분명히 사실상 뭐 장관급 이상 그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장관급 이상 몇 명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건 엄밀히 엄격하게 남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 대정부 질문 때도 이번에 유일호 부총리한테 이거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현행 지금 법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랬더니 유일호 부총리도 이제 그 기록을 남기는 걸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회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죠. 네. 그리고 정말 이런 회의 이런 밀실로 막 은폐하지 그냥 하지 말고 떳떳하게 미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방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 금융위 그런 GM이나 AIG 그 지원할 때 그런 네.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공적인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거시금융정책회의라는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우리나라 어떤 기재부 장관이 됐든 산자부 장관이 됐든 여러 가지 금융위원장이 됐든 그런 관계부처 장관 하나의 그 공식적인 회의체를 만들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 정책 결정 사항을
회의를 하고 남기고 그걸 국민한테 알리고 또 국민의 또 동의를 얻고 다시 집행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걸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몰래 이거는 비공식 안건이고 비공개 회의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국가 대사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네. 원님 재판 하듯이 다 뭐 내용까지 순번까지 정해가지고 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만일에 문제 생길 것에 대비해서 책임 안 지는 문제까지 그렇죠. 딱 명토 박아가지고 정리해 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그럼요. 네.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놓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새누리당은 이거 뭐 옛날에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거 했었다. 네, 네, 뭐 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서별관 회의라는 게 공개된 게 몇 안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처음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간과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오픈시켜 가지고 네. 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형식으로 예, 예, 해가지고 예. 아예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네. 과거로 돌린 거죠. 설별관 회의처럼 비공개로. 이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MB는 공개했네. MB는 공개했죠. 예. 왜냐하면 MB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이라 그런가?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뭐 큰 이슈, 구조적 이슈도 없을 뿐더러 네.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 예. 그때는 겠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거 논의하느라고 그렇죠.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되니까. 자, 정부가 정보를 꼼꼼히 아주 그냥 감추면 감출수록 국민들은 들춰내서 보기를 원합니다. 네. 정부가 투명하게 모든 걸 관리하면요, 귀찮아서 안 볼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네, 그렇지만 맞아요. 예, 네. 민주사회는요 공개하는데 발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꽁꽁 감추고 막대한 정부 예산, 국민 세금을 털어서 네. 전부 낙하산으로 내려보내서 소수자들이 이른바 성과급 잔치를 하고 그렇죠. 국민들이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수준의 성과급 잔치를 하고 이게 뭐 매피아, 관피아, 뭐 온갖 그 피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기레기인데 이렇게 양극화를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희가 오늘 이 서별관 회의 문건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히 찬찬히 살펴드렸는데요. 내일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